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 재계 총출동해서 209조 투자 승부수 띄운다. 이거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정의선 현대차, 구광모 LG그룹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구광모 LG그룹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조원태 한중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두산 LBT 회장 박지원,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GS, HD 현대, CJ, LS 참여한다. 네이버 대표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뭐 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바이오, 원전 등 전방위적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한미정상회담 때 이 산업들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겠죠. 그리고 내용 읽어보세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며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애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도 발표가 된 상태다. SK는 하이닉스, 라파이트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메타프렌트 아메리카도 미국에 보유하고 있고, 조지아주 신공장과 루이지애나주 철강 공장 신설 등이 포함이 된다. LG그룹은 당연히 LG 엔솔이 나오겠죠. 그리고 1,500달러 마스카 프로젝트의 게임 체인저 역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군이 저는 사실 조선과 원전으로 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며, 거기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선과 원전 관련해서는 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이상 모멘텀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모멘텀이 1, 2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유지가 될 부분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 8월달 내 화수 목금 요 정도에서 상승 모멘텀은 일정 이상 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다? 8월이 아니다. 이제 8월은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9월이 제일 중요하다. 9월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 9월 달이 있죠. 이 달력으로 보면은 첫째 주만 5일 내내, 그러니까 5일 중에 4일만 조정을 받아도요, 3천 초반대까지도 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은 전 섹터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3200포인트로 사람들이 다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막상 9월달로 접어든 이후에 상승하는 날보다 한 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자꾸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3200에서 지금 3000 거의 100포인트도 무너져서 378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3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공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만연하게 되면요, 투심 자체가 확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4월달 3월달 생각해보면 트럼프 관세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2300포인트까지 쭉 떨어졌잖아. 2200 후반까지. 이때는 웬만큼 주식을 했던 사람은 이때는 무조건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도 이때 제가 모아가라고 계속, 그때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제가 그랬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800, 2900대 에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 2290, 2300인데 이때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2800, 2900대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4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4월달 초에. 아니 2800, 2900대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2290, 2300대도 투자를 못해서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물량은 모아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때 정말 무섭게 떨어졌던 거 맞거든요. 무서우니까 다 도망쳤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이때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모았던 물량이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3200까지. 근데 지금 이 3200포인트에서는 여기서 한 5% 정도가 조정받으면 3050이에요. 대략. 더 떨어지죠. 3000 기준에서 5% 떨어지면 150포인트가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략 3050 밑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5%만 빠져도. 5%만 빠져도.
그럼 이 정도까지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장 참여자보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2,900도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이 시장에 약간의 모멘텀, 약간의 이슈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 있을 수가 있다. 현 지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도 이거를 더 심사숙고해서 그 판단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50억이든 이미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의지를 여당의 의지를 전달했잖아요. 이미 투자자 이런 시장 참여자의 의지도 전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결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누가? 정부가. 그럼 이거를 시간을 질질 끌어서 불확실성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내일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면은 수요일쯤 오겠네요. 늦어도 수요일 돌아오시는 그 날에 이 대주주 양도세 정도만큼은 기존의 원안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9월 달에 증시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이런 발표도 없이 9월 달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관점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8월 달이 사실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다. 대신 8월 달에 만약에 견조하게 잘 버텨준다. 그럼 9월 달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 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 때까지 계속 쭉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단행됐어요. 그럼 저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조정받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럼 계속 보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뭔가 꺾이는 흐름과 기조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저는 많이 도래하지 않았나 시점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거의 언제부터 했냐? 7월 달부터 했어요. 7월 달부터. 7월 초부터. 왜냐 7월부터 증시가 좋았던 적보다는 안 좋았던 적이 여름장 들어가면서부터 안 좋았던 적이 통계적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7월 달에도 계속 7월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7월 달 잘 넘어갔고 8월 달 들어왔고 8월 달도 잘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9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9월 달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될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